여법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게 덧붙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법하다. 예. 큰 스님께서도 늘 이제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위의 있게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철철마다 새 옷을 맞춰서 입는 게 아니라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깨끗하게 수선을 해서 이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누비 두루마기를 맞춘 지 15년이 넘었어요. 제가 있는 또 쫓기는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40년. 여법. 부처답게 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부처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루하루 여법을 향해 정진하는 스님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부처를 만나려 합니다. 오늘의 무대는 도심 속의 사찰 수원 복령사입니다. 이겼다 이겼다 등한자 이겼다 스님들의 운동회인 날, 저런 공이 잡혔습니다. 살다 스님이 뛰는 건 처음 봅니다. 너무 진로 방해가 너무 큽니다. 무건 스님, 온몸이 말을 하는데요. 감독이랑 코치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목소리가 커야 돼.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요. 목소리가 커야 돼. 말을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스님, 생각보다 치열한데? 네, 엄청 치열합니다. 감독님 저리 가세요. 학감 스님이란 교감 선생님에 해당되는 어르신. 점수 좀 올려보나요? 과감한 슬라이딩은 좋았는데 점수도 잃고 승복도 베리고 승부의 세계가 이리도 냉정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경기는 계속됩니다. 아하, 어른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운동회를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다가 몸에 활력을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제 서로가 이렇게 이기고 지는 거 승부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집착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 탐이 생기고 진이 생기고 치가 생기니까 세속분들이 와서 구경할까봐 일찍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고 굉장히 활력 있고 그런 것이 스님들의 특징이다. 1년에 한 번 복령사 체육대회가 막을 내립니다. 선물도 있네요. 소임 프리 티켓입니다. 소임이 각자 맡은 소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 팀이 그 소임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당 청소 소임을 맡았는데 강당 청소를 진 팀에서 해주는 겁니다. 오늘 쓰는 게 좋습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자, 소임 티켓 야무지게 한번 써볼까요?
대총소입니다. 복령사는 스님들의 학교이자 생활공간, 배우는 단계에 있는 학인 스님들이 서로서로 소임을 나누어 사찰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옷깃과 소매에 두른 갈색 띠, 이 표시가 학생 스님, 즉 학인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입선 전 10분 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규칙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출가는 하였으되 아직 비구니가 아닌 스님을 사민이라 부르는데요. 복령사엔 이 사민이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공부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거든요. 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남은 과제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경전 공부 시간. 허허, 다리까지 동여매고 각오가 다부지네요. 이게 묶으면은 좀 경상에 더 오래 앉을 수가 있어요. 노스님들이 이제 권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비구니가 되기 위한 4년. 그 시간 동안 부처님이 남긴 말씀과 실천 규범을 익히며 깨달음을 향해 나갑니다. 엄청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날 때는 이제 울려가고 이제 다른 자기 소임을 살고 이렇게 엄청 바쁘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승가대학교 1학년 덕인입니다. 덕자와 지붕들보 인자인데요. 부처님 법을 떠받드는 대들보가 되어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금방 예절은 눕거나 먹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것.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 50분을 꼼짝 않고 공부를 합니다. 해우소 다녀오세요. 그리고 10분 휴식? 고3 수험생들처럼 공부를 하시네요.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따로 있으세요? 그럼요. 모든 게 저희는 시간별로 나눠져 있는 1분 1초 거의 딱딱딱딱 나눠져가지고 모든 생활을 이제 그렇게 규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자기가 급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때는 보고를 해야 되지만은 막 그렇게 꽉 막힌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하지만은 일단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저희는 이제 그 규율에 맞춰서 이제 살기 때문에 아, 화장실이라도 조금 자유롭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이 근데 사실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할 시간 동안 나는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어려운 한자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찾아야 되고 그래서 바삐 움직여야 돼서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단체는 규칙 안에서 움직여줘야 각자가 서로 편해요. 그러지 않으면 지 맘대로 하면 서로가 다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청규라 그래요. 스님네들이 움직이는 규칙. 예, 그 속에서 모두 다 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뭐라 해도 탁 스님으로서의 자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합니다. 복령사에는 학인 스님 포함해서 50여 명의 스님이 계십니다. 수습 기간인 행자를 지나 정식 계를 받고 스님이 되면 사민이, 4년 공부를 마치면 비구니가 됩니다. 졸업 후 진로를 찾아가듯
스님들도 성가대학교를 마치면 각자의 길을 정하는데요. 맨 처음 출가했던 절로 돌아갈 수도 있고 복령사에 남아 대학원 과정을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학에 성가대학원까지 마친 스님들은 스님이자 학자인 율사라 불립니다. 머리만 탁 깎으면 내가 부처가 되는 줄 알았어요. 머리 탁 삭발만 하면 내가 바로 탁자에 올라가서 부처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삭발을 했죠. 그런데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비 부처님들이 여럿 사십니다. 여기는 이제 큰 방으로 저희가 이제 큰 방 생활을 한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1, 2, 3학년 스님들이 다 생활을 하고 있어요. 4학년 스님들은 이제 화엄실에 내려가서 안 계시고 1, 2, 3학년 스님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큰 방이지만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학년 스님들, 저기는 1, 2학년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넘어오기까지가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3년이요. 3학년 되기도 참 먼데 부처님께 가는 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나가시면은 3학년 스님들 지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대방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스님만 들어갈 수 있고 1, 2학년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외부인들도 들어갈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학년 스님 중에 한 명이 올라와서 입승 소임을 살아요. 그래서 입승 스님은 큰 방에서 같이 자지 않고 이 방이 따로 이제 입승실로 정해져 있어요. 그 대신 입승 스님하고 1학년 스님하고 같은 방을 분리를 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방문 너머에 대선배가 계시니 잠꼬대도 조심스럽겠네요. 몸짓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는 일. MZ세대에겐 더욱더 쉽지 않을 텐데요. 스님들은 왜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했을까요? 출가하기 전에 그냥 좀 뭔가 바뀌고 싶었어요, 삶이.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절에 들어갔을 때 좀 가족들이랑 그 연락함으로써 더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무거워질 것 같아서 일단 연락을 좀 끊었습니다. 조류학자를 꿈꾸던 앳된 대학원생이 무슨 고민이 그리도 많았을까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일절 상의도 없이 절집 생활을 시작한 스님. 스님의 번뇌는 조금 맑아졌을까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안 하고도 인생을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계속. 은사 스님께서 머리 깎으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깎고 그 와중에 가족과의 연락은 그냥 두절된 상태였고요. 나중에 은사 스님께서 말씀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들으셨을 때 벌써요라고 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군요. 짙푸른 청춘, 딸의 몸부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없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부리 이 세상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고해 벗어나서 창불을 좀 잘하게 됐습니다. 저 처음에 창불 높낮이가 좀 음정이 안 맞았는데 그나마 맞아졌고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부리 비구니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사람으로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거에 더 항상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부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사람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다 이상하게 청소 시간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휴가를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지를 다니고 하면서 좀 시간이 이제 없구나. 좀 수행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명퇴하기 한 달 전에 그때 이제 집에다 통보를 했죠. 가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스님들은 뭐가 그리 절박한 걸까요? 좋은 직장, 사랑하는 가족도 결국은 내려놓습니다. 아들 거사가 이제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마침 제가 출가하는 날짜가 그 들어오고 저는 나가는 날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잠깐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일찍 갈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그냥 청소만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 마음을 닦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정리함으로 인해서 마음도 정돈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다 모든 게 수행의 연결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선 최고참 선배로 대접받을 나이. 신입생이 된 스님은 살아온 모든 걸 부처를 향해 바로잡는 중입니다.
스님으로서도 학자로서도 복령사의 제일 높은 어른 도회 스님은 호랑이 얼굴을 한 관세음 보살입니다. 현상계 공부하는 스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천마가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마구니도 달려들지, 공부 안 하고 빙빙 노는데 누가 마구니가 와서 괜히 괴롭히겠어. 괴롭힐 일이 없어.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자주 오는 마구니가 뭔 줄 알아요? 수마. 그렇지. 밥만 먹고 나면 그냥 꼬박꼬박 졸고 졸음이 와서 죽겠지, 그제? 그게 이제 수마야. 이 수마를 항복받는 게 보통. 출가는 이제 9살에 절에 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세속이 너무 부럽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수행하는 스님들이지만 아직 부처님 같은 성인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지금 현재 성인은 아닙니다.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모인 곳 복령사는 800년이 넘은 고찰입니다. 한때 쇠락하던 복령사를 비구니 사찰로 다시 일으킨 묘엄 큰 스님. 큰 스님이 남긴 말씀이 복령사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복령사가 배출한 1000명의 스님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확인 대중자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들은 우선 불단을 향해 3배 예병 올리겠습니다. 복령사엔 자자라는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1년에 4번 실시하는 자자에는 복령사 스님들이 전원 참석합니다. 여러 대중 스님들이시여, 오늘은 대중 스님들이 자자하는 날입니다. 저 사민이 세영도 자자를 합니다. 만약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되는 허물이 있거든 여러 스님들께서는 저를 애민히 여기시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 저의 잘못을 발견하면 법답게 참회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저의 잘못을 발견하면 법답게 참회하겠습니다. 저 사민이 세영은 배려심이 부족했고 대중을 잘 살피지 못하는 등 신구의 삼업으로 스님들을 번뇌롭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니 자비로 섭수해 주십시오. 정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또 혹시 의심되는 것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자는 자율적인 자기 참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대중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밖에서랑 여기서랑 그 사람을, 그 인간관계, 그리고 내 마음 다스리는 거, 이제 그게 아예 완전히 다른 방식이란 걸 알게 됐어요. 뭘 모르니까 이제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한 철, 두 철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자기 성격이 이제 나오고, 이제 다음 철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이렇게 각자 수정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되게 진참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출가를 원해서 했으나 정작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의식주가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과의 애정관계나 뭐 어떤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과는 완전 반대의, 그러니까 동전의 한쪽 면과 한쪽 면처럼 완전히 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내가 스님이 괜히 됐나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도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도 이 혼자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몸을 단련하듯 마음을 갈고 닦아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복령사는 전국 4대 비구니 사찰 중 하나. 복령사만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복령사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가족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네, 진짜? 네. 3, 4년이나 됐어요? 네. 가족이 옵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설레고 반가운 건 스님도 마찬가지. 열심히 핏줄을 찾습니다. 스님은 찾으셨군요. 스님과 함께 1박 2일 스님 가족들의 템플 스테이가 있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지금 시대와 저희들이 출가했을 때 그 시대의 문화나 정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출가했으니까 저도 엄마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죠? 형제 자매가 다 있었겠죠. 저도 출가하고 나서 한 번도 부모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는 이제 저를 잊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집니까? 잊어주세요 한다고 잊어집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낫지 않는 걸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또 편지를 써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식은 어미를 버릴 생각이 있지만 이 어미는 자식을 버릴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스님이 우리 옆 뒤에도 스님들이 다 계시지만 저 혼자 잘라서 이게 수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늘 이 자리는 딸을 보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스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자기 손님 찾아가 보세요. 4년 만에 만난 정묵 스님과 어머니. 네, 건강하십시오. 스님 계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종종 걸음으로 뛰어오시던 그 마음이 100번 이해됩니다. 행방불명, 말도 없이 출가를 한 법여 스님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어머니의 한마디. 아버 때문에 엄마도 이제 공부해. 이제 어머니도
딸의 손을 놓을 마음 정리가 됐나 봅니다. 결혼을 해도 직장을 다녀서 물가를 간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거는 그냥 머리를 색깔을 하고 옷을 입고 쓰니까 만지고 쓰다듬고 체온을 느끼고 엄마로서 누리던 행복이 컸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더 이상 더 좋은 곳이 인간 세상에는 없다. 가장 좋은 곳에 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가고 또 그렇게 믿는 게 또 옳은 것 같아요. 강원 생활 초반이어서 정말 가족들을 빨리 보고 싶다. 좀 힘드니까 좀 가족들 만나서 좀 기분 전환도 되고 얘기도 나누고 싶다 해서 뵀는데 그 어머니 뵈고 나서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엄청 슬프지도 않고 엄청 기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진짜 공부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들었습니다. 네. 단절에서 오는 번뇌를 씻으라고 편안한 스님이 되시라고 복룡사 어른 스님들은 제자 스님들을 위해 사찰의 오랜 규율을 깼습니다. 부처도 사람입니다.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아빠 소원은 사이가 사주는 술 한잔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언제 사줄 거냐. 그게 아직도 응어리가 지신 거였어요. 집안의 맞이, 동인 스님은 찾아온 손님이 많습니다. 직장 정년 퇴직하고 그냥 솔직히 연금 받고 그냥 봉사활동 이런저런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넓고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부처님을 따라 나선 딸의 선택. 부모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질 뿐입니다. 딸이었던 스님은 어찌 살고 계시나. 학감 스님이 부모님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스님들의 공간, 이렇게라도 보여드리면 안심이 되실까요? 여기가 세양신 책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스님들은 다 이렇게 태블릿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입학을 하면 저희가 선물로 사중해서 많은 분들이 갓 20이 넘어 출가한 세영 스님. 다음 생에 여러분도 꼭 출가하세요. 품 안의 자식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품을 떠났습니다. 이상하네. 눈물이 날려앉아. 안 나지. 입을 열었어. 여기 누구 자리예요? 고모 스님 자리요. 자리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스님들 수행 공간이라고 앞에 편말이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한테만 특별히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하시니까 1년에 딱 오늘 하루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와서 보시면은 짧은 순간에 바로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아요.
뭉클하죠. 작은 그런 흔적이라도 그 가족의 채취를 느껴보려고 하시니까 네, 뭉클합니다. 꿈결 같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진의 시간.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소처럼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책상 배열을 바꾸고 왜들 이렇게 긴장을 한 걸까요? 강통이라 그래가지고요. 흔들어서 그냥 뽑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발표를 할 것인지. 그래서 강통보살님께서 어떤 스님을 뽑으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불복입니다. 오늘 발기할 스님은 강통에서 나온 번호가 오늘 발표할 사람입니다. 5번 스님과 7번 스님입니다. 네, 스님도 발표는 떨리지요. 신과 같이 섬기며 머리를 조아려 공경을 다하되 부와 가난함을 계산하지 아니하니. 통나무 박이 순박할 박도 있어요. 진리를 따르고 근본이 스님들은 지금 논강 중입니다. 위법성 공덕이 논강이란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공부법인데요. 이 역시 복룡사가 지켜온 전통입니다. 원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한자 공부가 먼저 돼야만 볼 수가 있죠. 이 문장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생각은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논강입니다. 공부 준비를 매우 잘한 날은 안 뽑아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미흡하다, 뭔가 이건 좀 안 했는데 이러면 꼭 뽑히더라고요. 이게 강통보살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복룡사에 가을이 왔습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하듯 스님들의 1년 공부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복룡사가 배출한 1000명의 스님들. 오늘은 그중 한 분 선배 스님의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큰 거예요. 나 여기 물 다 묻었는데. 어디 가세요? 사찰 음식 특강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 일정을 아직 바라지가. 가을은 장이 익어가는 계절이지요. 된장 한 옆에로 이렇게 제껴놓고 뜨고 다시 꼭꼭 눌러 놓으세요. 아이고 노랗게 맛있게 됐네. 이 장독대 풀다 보면 흘리잖아. 그러면 이제 뱀이 요 장을 먹어야 허물을 벗어. 장독대라서 허물을 벗는 거야.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산돼지가 5월달에 아기를
새끼를 낳거든. 그때도 이 장을 먹어야 새끼를 순산한대. 네, 그래서 장독대에서 먹으려고 산돼지가 산중에 내려와서 장독대 막 깨버려. 그거 먹으려고. 사찰 음식 명장 1호 선제 스님은 복룡사 선배 스님. 짜지마. 짠데. 음식의 식재료는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의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자연의 생명들은 나와하고 뛸 수 없죠. 내 생명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흡수를 할 것이냐.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냐. 수행자인지 아픈 사람인지 나이가 어린지 열이 많은지 냉한지를 잘 따져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의사라 그랬습니다. 음식으로 인해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완전히 있으세요? 네. 연근은 가세가 맑아지면 뒤집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 사찰 음식은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이제 소임이 원주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어른 스님들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이라고 하면 거주사에 돌아갔을 때 그때 음식을 하는 소임도 다 스님들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배우는 과정이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음식을 해야 하는 소임을 맡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둬야 됩니다. 어느 늦가을 스님들은 마지막 겨울 채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김장을 마치면 겨울이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이어지는 사찰의 일상. 여기에 눈치우기 소임이 추가됩니다. 자주 오고 어떻게 수업 없는 날만 골라서 옵니다. 진짜 가벼워요. 진짜 솜사탕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스님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눈 와서. 눈을 못 본 지역에서 와가지고 눈 오는 게 아직까지는 즐거워요. 어디서 오셨는데? 거제도요. 저도 여기 살면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그 흰 눈이 이 도량을 하얀 이불을 전체적으로 덮은 것처럼 어딜 봐도 하얀색이고 또 스님들은 신이 나가지고 막 눈사람도 만들고 머리카락 만드는 중이에요. 선생님 뭐 같으세요? 당연히 부처님 같죠. 역시. 나발 이렇게 딱. 볼빨간 부처님이네요. 동심이 곧 불심입니다. 깊은 밤. 스님들이 법당으로 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1000배를 올리며 1년 공부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사실 저희 어른 스님들 보면 나도 저런 스님이 될 수 있을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간절하게 합니다. 스님, 첫 번째 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주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행자는 넓고 당당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도 과정이고 졸업해도 과정이고 어쨌든 스님들의 최종 목표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아서 내가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그게 다 스님들의 서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그냥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부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에게서 부처의 향기를 느낍니다. 아직도 탈출하고 싶을 때가 많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계속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이 저 혼자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출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 라고 정말 하루에도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픈 사람보다는 마음이 고픈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해서 그분들의 좀 마음이 고픈 분들에게 마음이 좀 고프지 않게 좀 이렇게 하고 싶고. 우리가 만난 수행자들은 부처의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의 나무처럼 가을의 열매처럼 단단히 여문 뒤 맑고 향기로운 큰 스님으로 만나 뵙기를 기다려봅니다.